독고탁 이 못된 놈. 30년 전에 훔쳐간 술도가공금 당장 갚아. 오늘은 독고탁의 보상금으로 은행 대출금 10억을 갚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찰에 술도갈 모함한 범인은 잡혔지만 독고탁은 서전무에게 모든 걸 덮어씌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독수리 술도가가 벌레 먹은 쌀을 썼다는 오해는 풀렸지만 그 짧은 시간의 피해는 너무나도 막심했습니다. 막걸리를 납품받던 업체들은 장광주를 모두 반품하는 것도 모자라 선수금마저 회수해 가버렸으니까 말이죠. 선수금은 한동석의 도움으로 돌려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 대출이 문제였습니다. 있는 건 돈밖에 없겠다. 우리 멋진 한동석 회장님 이번에도 백마탄 왕자님처럼 마광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광숙씨 술도가가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음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독수리 술도가가 여기서 무너지면 곤란하죠. 저는 계속해서 우리 광숙씨가 만드는 장광주를 맛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말인데 그 돈 저희 LX 호텔에서 빌려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 혜택으로 괜찮은 대출 상품이 있는데 납품업체면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걸요. 한동석은 마광숙이 부담을 가질까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려 했지만 마광숙은 그런 큰 금액까지 한동석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번 선수금도 도와주시고 반품된 막걸리까지 직접 농장에 가셔서 처리해 주셨는데 납품업체에 이만큼 도와주신 회장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낯이 있지 더는 뻔뻔하게 회장님 도움 계속 받을 수는 없어요. 이번 빚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테니 회장님께서는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의 도움을 거절했다는 말에 공주실은 버럭하고 말았죠. 아니 도와준다는데 그걸 왜 거절해?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넙죽 절을 하고 받지는 못할 망정. 회장님이 다 너를 좋게 봐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도움받고 하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거지. 엄마가 그 회장님이 너 좋아하는 거라고 했잖아. 왜 거절을 해? 이게 어떤 기회인데. 엄마 그래서 더 못 받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만 회장님이 정말 나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쳐. 지금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큰 돈까지 어떻게 또 받아. 나도 양심이 있지. 이번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이미 독수리 술도가에는 한동석이 마광숙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다 티가 난다고. 한동석이 얼마나 뻔질나게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던지 주변에서 호들갑을 떨어댈만 했지요. 그렇지만 술도가는 우리 오장수의 동생들과 함께 있는 곳. 마광숙은 이런 시선들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처신을 잘못했던가 한동석과 너무 가깝게 지냈구나 자책하게 되었죠. 한동석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마광숙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먼 지방까지 달려와 마광숙에게 술을 먹여 하룻밤을 보내려는 남자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이번엔 변호사를 구해주는 것은 물론 경찰에 입김을 넣어 빠른 시간 안에 범인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였지만 언제까지 한동석에게 기댈 수는 없죠. 명색이 독수리 술도가의 사장으로서 이제는 마광숙이 힘을 낼 차례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전해주러 왔던 한동석을 통해 마광숙은 스파이가 신라주조에서 보낸 인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막힌 것은 누가 봐도 신라주조의 회장인 독고탁이 벌인 짓이 분명한데 독고탁은 모든 걸 밑에 부하 직원 서전무에게 꼬리를 잘라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30년이나 자신과 회사를 위해 일해준 부하를 그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마광숙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독고탁과 독수리 술도가에 얽힌 악연도 그렇고 독고탁이란 인간의 인성의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독고탁 그 사람이 횡령한 돈도 받아내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라는 걸 인정하게 해야겠어요. 신라주조 부하 직원이 실적 때문에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이라고 모두 다 떠넘겨버렸다는데 독고탁 회장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그 직원을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마광숙은 서전무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전부 서전무 당신이 혼자서 저지른 짓이라고 했다면서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무리 신라주조에 애사심이 있다 한들 누가 자기 인생까지 걸고서 이런 짓을 벌이겠어요. 이렇게 혼자 다 뒤집었으면 독고탁 그 인간이 어디 고맙다고는 한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전무는 독고탁 그 비열한 인간이 자신의 가족들한테까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이대로 자신이 다 안고 간다면 가족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한 그 말만을 믿고 있었죠. 하지만 마광숙은 매일같이 경찰서에 찾아가 서전무를 설득했습니다. 저요 독수리 술도가에 정말 인생을 걸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술도가는 빚더미에 앉았고요. 서전무님도 이렇게 꼼짝없이 감옥에 가게 생겼죠? 그런데 독고탁 그 인간은요? 직장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저희 독수리에서 서전무님 책임질게요. 신라주조같이 비열하게 일하는 독고탁 사장 밑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술, 건강한 술 빚는 저희 술도가를 위해서 일해주세요. 솔직하게 자백해주시고 저희 술도가 좀 살려주세요. 마광숙의 허심탄회한 말들에 서전무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독고탁 밑에서 개처럼 구르며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보며 버텨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렇게 자신을 팽해버리다니 복수심이 움트기 시작했죠. 저 기자들 불러주십시오. 제가 다 자백하겠습니다. 서전무는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국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벌레 먹은 쓰레기 쌀을 썼다는 건 사실 독고탁 회장의 지시로 벌인 일입니다. 기자들은 후레쉬를 연일 눌러대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마침 한 기자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질문을 했죠. 아니 독고탁 회장이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겁니까? 신라주조면 독수리랑 비교도 못하게 큰 회사인데요. 그런 짓을 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독고탁 사장은 독수리 술도가 공장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술도가에서 신제품 장광주를 LX 호텔에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배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아무리 개발해봐도 장광주 맛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자 독수리 술도가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 사장에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고 헐값에 독수리를 인수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여기 독고탁 회장이 저에게 스파이를 보내라 지시한 문자와 은행 대출까지 막으려 했던 정황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서전무의 손에 들린 증거자료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반짝이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회사에 충성을 했어도 그런 지시는 따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전무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그 임직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서전무의 양심 고백으로 사태는 완전히 반전되고 말았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진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장광주가 무슨 맛이길래? 신라주조 회장이 술도가 하나 인수하겠다고 스파이를 보내서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지. 이 말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는 장광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 모두 장광주 맛이 너무나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소셜미디어에는 장광주를 맛보고 싶다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음식 평론가들도 앞다투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번 대대적인 뉴스 보도로 인해 전국의 방송을 탔으니 이 기막힌 자작 사건은 아주 공짜로 전국의 장광주를 광고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독고탁의 계략은 오히려 장광주를 전국적인 명주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장광주를 모조리 반품했던 업체는 물론이고 새로운 곳까지 장광주를 납품받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대고 이메일 서버는 주문 요청으로 거의 다운될 지경이었는데요. 그 덕에 선수금을 다시 받아 한동석에게 빌렸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지요. 마광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빚 대출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광주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도 그 큰 돈을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독수리 술도가 우편함에 장부 하나가 대뜸 놓여져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마광숙에게 전해주었죠. 무려 30년도 넘은 회계장부였습니다. 낡고 바랜 표지의 장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격리였던 장미애가 몰래 찾아와 우편함에 넣어둔 것이었죠. 마광숙이 독수리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 술도가의 공장장인 고자동도 한편에서 마광숙을 돕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오랫동안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온 산 증인이자 과거의 비밀을 간직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은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범인이 막 잡혀왔을 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독고탁 그 인간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독수리 술도가가 이대로 파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것은 고자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자동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걱정의 주름이 더해졌고 오랫동안 자신이 지켜온 술도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는데요. 장미애가 이 술도가의 막내 독수리 오광수를 버렸다는 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공장장 고자동 또한 독고탁이 또 다시 독수리를 건드리려고 하는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의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고자동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자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마광숙은 그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마광숙이 서전무를 설득하는 동안 고자동은 장미애를 불러냈습니다. 미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앞에서는 우리 독수리 술도가를 걱정하는 척 범인이 누구길래 그런 짓을 벌인 거냐고 하더니 너 정말 몰랐어? 신라주조에서 스파이를 보냈던 걸 너는 몰랐냐는 말이야. 애를 버리고 간 것도 모자라 공금까지 가지고 튀어서 죄책감이 있다며. 고자동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게 죄책감 가진 인간이 할 짓이야. 나도 더는 가만히 못 있는다. 니들이 가져간 그 회사 공금 그 돈만 아니었으면 애초에 우리 술도가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을 일도 없었어. 자동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라주조에서 벌인 짓이라니 난 정말 몰랐어요. 독고탁 그 인간이 기어코 독수리의 욕심을 못 버렸을 줄이야. 기다려줘요. 내가 꼭 이번 일 도울게요. 그래, 네가 그 말 지키는지 내 똑똑히 지켜볼 거야. 고자동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장미애를 바라보았고 쉽게 그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장미애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는데요. 독고세리를 LX 호텔 맏며느리로 들이는 것을 평생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세리는 엉뚱하게 애아빠인 오범수에 꽂혀서는 결혼을 못하겠다 하지.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에 침을 발라보려고 넣은 스파이가 경찰에 붙잡혀서 독고세리 결혼에 도움은커녕 개망신만 당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자 장미애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한편 한동석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댁이 이런 범죄자 집안이라니. 안 그래도 한동석은 이미 잡혀버린 결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아들이 좋아한다니 말을 못 꺼내고 있던 차였는데요. 한동석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참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독고세리가 한 건 해내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드디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로 결심했고 용기를 내어 한결 앞에 섰습니다. 결이 오빠, 나 오빠랑 결혼 못해요. 사실 제 마음에 둔 사람 따로 있어요. 독고세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 그런 것 같았어. 세리,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한결은 이미 세리가 자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기에 세리의 말을 존중해 주었지만 장미애는 절대 이 파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결이야. 세리가 결혼하려니까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러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우리 세리를 많이 아끼잖니. 어머니, 하지만 세리 마음이 아니라는데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장미애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다오. 내가 세리는 잘 설득해 볼게. 그래도 몇 달 뒤에 결혼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장미애의 혼신의 설득으로 파혼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이 결혼은 깨질 듯 말 듯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장미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독고탁 그 인간이 독수리 술도가에 스파이를 보내서 한 회사를 보내버리려고 했다니.
장미애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이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동석 그 까탈스러운 양반이 이 상황에서 우리 집안이랑 연을 맺으려고 하겠어? 독고탁이 사죄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강수가 있는 독수리 술도가가 이대로 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 장미애의 얼굴에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과 수십 년 전 독수리에서 횡령한 장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꺼낸 장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장미애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돈을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무려 10억에 달하는 큰 돈이었죠. 장미애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며 그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것이 독수리 술도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지금 빚이 많아서 파산위기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장미애는 그렇게 비밀 회계장부를 몰래 독수리 술도가 우편함에 넣은 채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장미애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와도 같았는데요. 이 장부까지 넘어가면 더는 발뺌할 수도 없겠지. 장미애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지만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우편함에 있었다는 장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이 우연한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공장장님, 우편함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이거 술도가 장부 같은데? 30년 전이면 독고탁 사장이 횡령했던 돈을 받아낼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마광숙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전무의 양심 고백으로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던 신라주조에게 이 장부는 커다란 압박이었습니다. 독고탁 회장, 아니 독고탁 씨. 당신이 30년 전에 훔쳐간 돈 당장 갚아.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고 독고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장부까지 기자들 다 불러다가 세상에 다 공개해버릴 거예요. 마광숙은 장부를 높이 들어올렸고 그 순간 독고탁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독고탁이 공장장이었으면서 돈을 가지고 튀었다. 그래놓고 배은망덕하게 이런 짓까지 벌인 거다. 어디 다 말해볼까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마광숙, 당신이 그 장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독고탁은 알지도 못했던 비밀 회계장부를 마광숙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죠. 서전무 그 잡것이 그렇게 경찰에 다 고자질해버릴 줄이야. 사람들이 우리 신라주조 술은 먹지 말자고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저 장부까지 공개되면 우리 신라주조는 완전 망해버리고 말 거야. 독고탁은 울며 겨자 먹기로 30년 전에 훔쳐갔던 돈을 현재 시세로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라고? 10억이요, 10억. 한 푼도 깎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죗값이니까. 마광숙의 확고한 목소리에 독고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는데요. 마광숙은 독고탁으로부터 돈을 받아내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드리워져 있던 검은 구름이 드디어 걷히고 독수리 술도가에는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더는 독수리 술도가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다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이 독수리 요새는 더욱 튼튼해지게 되었습니다. 굳건한 단결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독수리 술도가의 이름은 이제 더욱 높이 빛나게 되었죠. 독고탁은 이번 사건으로 결국 모든 신용을 잃고 평생 바래왔던 LX 호텔과의 사돈 자리까지 물 건너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광숙이 멋지게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동석은 정말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마광숙에게 다시 한번 반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한동석의 눈에는 존경과 사랑의 빛이 동시에 깃들었고 그의 마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마광숙이 돌아가신 전 사모님과 똑 닮았다던 말처럼 한동석에게 마광숙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이제 모두가 한동석의 짝사랑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마광숙과 한동석 사이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한동석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마광숙의 불편함과 긴장감 속에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간질간질한 장면이 펼쳐질까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